드디어 독일의 그 오만한 자존심이 완벽하게 박살났습니다. 100년 넘게 내연기관의 신으로 군림하며 전 세계의 진정한 자동차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던 그들이 이제는 중국 공장장 앞에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독일 공학의 정점, 마이스터의 혼. 한때는 가슴 벅찬 수식어였죠. 하지만 지금 그 말들은 파산 직전의 노인이 붙들고 있는 낡은 훈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제조업의 신화가 한순간에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현장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벤츠가 중국산 배터리를 구걸하고 폭스바겐이 중국 소프트웨어 없이는 차를 못 만드는 이 코미디 같은 현실. 도대체 무엇이 그 잘나가던 독일 차를 바퀴 달린 고철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독일 명차들이 중국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선언을 한 그 결정적 사건의 뒷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기름 냄새에 취해 전기 냄새를 맡지 못한 죄. 독일 차의 몰락은 그들의 완벽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만 개의 정교한 부품이 톱니달 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내연기관 엔진. 그 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은 독일의 종교였고 그들의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테슬라와 중국의 신생 기업들이 자동차를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정의하고 코딩을 할 때 독일의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실린더 내부의 폭발 행정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만들지 고민하며 기름때 묻은 손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세계관의 충돌이었습니다. 독일은 하드웨어가 지배하는 세상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좋아도 차는 잘 달려야지라는 안일한 믿음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원하는 것은 이제 화려한 마력수가 아니라 차 안에서 즐기는 넷플릭스와 완벽한 자율주행이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노키아가 핸드폰은 통화만 잘 되면 되라고 비웃다가 사라진 것과 똑같은 경로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의 역사가 독약이 되어 그들의 혈관에 퍼졌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미래의 냄새를 맡지 못한 대가는 이제 생존이라는 이름의 성적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공급망이라는 이름의 족쇄 설계자에서 하청업체로. 독일은 차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 차를 움직일 에너지인 배터리는 만들 줄 몰랐습니다. 자동차의 심장이 피스톤 엔진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뀌는 순간 게임의 법칙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독일이 뒤늦게 공장을 짓고 연구소를 세울 때 중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전 세계 리튬 광산과 코발트 공급망을 싹쓸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독일이 차 한 대를 팔 때마다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은 배터리를 공급하는 중국의 CATL이나 BYD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제조업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독일이 부품사들을 쥐어짜며 갑의 위치에서 군림했다면 이제는 중국 공급망의 눈치를 보며 배터리 물량을 배정받아야 하는 을의 처지가 된 것입니다. 독일 차는 명품이고 중국 차는 짝퉁이다라고 비웃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배터리와 공급망 시스템 없이는 독일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조차 돌릴 수 없는 처참한 현실이 도래했습니다. 제조 강국 독일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쏙 빈 강정이며 그들은 사실상 중국산 부품을 조립해 마크만 바꿔다는 고급 조립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눈물, 샤오펑에 던진 구걸의 SOS. 2023년 말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유럽 최대의 자동차 제국 폭스바겐이 중국의 신생 전기차 업체 샤오펑 XPENG의 지분을 인수하며 기술 협력을 구걸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가 아닙니다. 80년 넘게 세계 1위를 다투던 거인이 세워진 지 10년도 안 된 애송이 기업에게 제발 우리 차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랑 자율주행 플랫폼 좀 깔아줘라고 무릎을 꿇은 사건입니다. 폭스바겐은 자체 소프트웨어 부문인 카리아드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물은 오류투성이인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차 문이 안 열리고 화면이 꺼지는 초유의 사태가 빈번해지자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중국의 발 아래로 들어간 것입니다. 독일 공학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폭스바겐이 중국 기업의 껍데기를 자처하는 이 모습은 유럽 제조업 전체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독일은 이제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요. 벤츠와 BMW, 성체가 무너지고 마크만 남다. 폭스바겐뿐만이 아닙니다. 삼각별의 자부심 벤츠와 드라이빙의 즐거운 BMW 역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벤츠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은 부유층들은 이제 벤츠를 우리 아빠나 타던 구식차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가죽 시트가 아니라 스마트폰처럼 매끄럽게 작동하는 대형 스크린과 완벽하게 연동되는 생태계입니다. 중국산 전기차들이 자율주행으로 도심을 누비고 주차를 스스로 할 때
벤츠와 BMW는 유료 옵션을 팔아먹을 궁리만 하다가 시장 점유율을 통째로 내주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라는 마지막 보루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소비자들에게 벤츠마크는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돈은 많은데 최신 기술은 모르는 사람이 타는 인증마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체는 밖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내린 것입니다. 역전된 가불관계, 선생님에서 제자로 전락한 독일. 30년 전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처음 중국에 발을 들였을 때 그들은 신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기술 한 수만 가르쳐달라고 머리를 조아렸고 합작법인을 세워 수익의 절반을 떼어주며 독일의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중국 당국은 독일 CEO들을 불러 앉혀놓고 우리 기준에 못 맞출 거면 떠나라고 당당히 요구합니다. 독일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할 때마다 자동차 기업 회장들이 줄줄이 비행기에 동승해 중국 지도부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은 이제 익숙한 풍경입니다. 기술을 가르쳐주던 선생님은 이제 중국의 데이터 권력과 플랫폼 앞에 무릎을 꿇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술을 쓰고 싶으면 너희 공장을 담보로 내놔라라는 중국의 요구에 독일은 거부권을 행사할 힘조차 잃었습니다. 이것은 경제 침략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한 자가 맞이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도태의 과정입니다. 중고차 시장의 경고, 감가상각의 공포가 덮치다. 독일 차의 몰락은 전 시장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강남 소나타로 불리며 부의 상징이었던 독일 차들의 잔존 가치가 말 그대로 떡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진 소리가 낭만이라며 내연기관 모델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은 냉혹합니다. 기름값은 오르고 탄소 배출 규제는 목을 조여오며 결정적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차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치면 이지폰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유층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독일 내연기관 차들을 매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유지비만 많이 들고 수리비는 폭탄이며 미래 가치는 제로인 예쁜 쓰레기를 누가 사겠습니까? 엔진 소리가 심장을 울린다고요? 그 심장 박동의 대가는 수천만 원의 감가상각이라는 고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명차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여러분의 차고에 있는 그 차가 하루가 다르게 고철값에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 외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던지는 서늘한 경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독일을 비웃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몰락은 제조업과 수출에 목숨을 걸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보내는 가장 서늘하고도 잔인한 경고장입니다. 하드웨어의 성공 신화에 취해 소프트웨어의 혁신을 우습게 보는 국가나 기업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독일이 몸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도 지금 안전할까요? 중국의 물량 공세와 기술 추격을 보며 아직 우리 기술이 한 수 위하라고 자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독일 엔지니어들도 10년 전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수 위라는 오만이 순식간에 역전된 기술 격차로 돌아왔습니다. 독일의 몰락은 곧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100년의 공든 탑도 변화의 흐름을 단 5년만 놓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진실, 우리는 지금 그 공포를 직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부의 흐름, 파편 속에서 기회를 찾아라. 결국 자본은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흐릅니다. 제조업의 시대가 가고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왔습니다. 독일차의 몰락은 누군가에게는 비극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거대한 부의 재편 기회입니다. 엔진 오일 묻은 손이 지배하던 세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키보드를 치며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들이 전 세계의 부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신화를 보며 과거를 그리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 파편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달려갈 것인가. 자본주의는 냉정합니다. 감상에 젖어있는 자에게 수익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독일차라는 거대한 공룡의 사체가 썩어가는 동안 그 자양분을 먹고 자라날 새로운 권력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리는 신선한 충격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과연 안전한 곳에 머물고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더 냉혹하고 잔인한 경제의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